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역설의 힘, 제7의 법칙, 인간관계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네, 오늘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오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함께 일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10여 년 전이면 30대거든요. 30대라는 나이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에 나 잘 나갔었는데 나 그때가 제일 좋았어.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3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40대, 50대 이렇게 결정이 된답니다. 만약에 지금 30대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가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시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시절에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일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는 줄 알아? 아니야. 사람이 힘들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일이 힘들지는 않은데 사람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 내 앞에 있는 상대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성공의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라. 사람 관계를 잘 맺으려면 서로를 존중하라.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바르지만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바르지 않다. 남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관계가 시작됨을 명심하라. 이 세상에서 관계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물론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겠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관계란 꼭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과의 연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우주도 넓은 관점에서 보면 관계 속에 있으며 지구에 생명이 사는 이유도 태양과 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혼자 살 수 있다고 고립을 자처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으므로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벌과 꽃을 보세요. 꽃이 있기에 벌이 있고 벌이 있기에 꽃이 있습니다. 자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쉼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성이 예쁜 옷을 입고 매일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거나 남성이 멋진 정장을 입고 광택나는 구두를 신는 행위도 바로 관계의 시작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자신을 가꿀 그 어떤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존중심인데 곧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맺기 전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면 저절로 내 말과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상대를 존중해야죠. 그쵸? 상대를 존중하면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겠죠. 그쵸? 상대를 존중해야죠. 그래야 그 상대가 저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편한 복장을 많이 선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우리 학생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이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제 옷 매무새에, 제 말 한마디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을 존중해야 되겠죠. 말로도 존중하고 행동으로도 존중을 하는데 그게 저희 행위 자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학생을 대할 때는 옷 매무새도 웬만하면 깨끗하게 정장 차림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화장도 좀 신경 쓰고요. 이젠 그렇게 한 지가 조금 몇 년 됐습니다. 예, 2, 3년? 그전에는 편한 게 좋다고 그냥 편하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을 보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것도 존중의 시작이라면 약간의 미흡하지만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나의 주인공이다. 영혼이 맑아야 육신도 깨끗해진다.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의 상도 딱딱하게 변한다. 우리 육신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나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이 온 게 아니라 영혼이 온 것입니다. 나라는 영혼은 먼 과거 속의 우주에서 떠돌고 있다가 시절이 도래하여 부모님의 몸을 받아서 지금 이 지구상에 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자유이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맑고 깨끗할까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영혼은 맑고 깨끗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맑고 깨끗함은 현재 자신이 저지른 일에 비례하니까요. 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면 전생에 탁했던 영혼이 현생에서는 맑고 깨끗해지지만 현생에 남을 해치고 나쁜 짓을 하면 영혼이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영혼이 맑고 깨끗하지 못한 얼굴상은 늘 굳어있고 딱딱합니다. 이와 달리 영혼이 맑은 얼굴상은 그지없이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육신이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는 영혼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당신이 온 것도 전생의 잘못으로 인해 탁했던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영혼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머무는 육신이 병을 얻게 되면 결국 이 지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네, 영혼, 여러분 영혼.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영혼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동물적인 어떠한 땅의 기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기운으로 맺어진 게 저의 육신이라면 저의 스피릿, 그쵸? 영혼이 있겠죠. 영혼이 들어와서 제가 됐는데요. 현생에서의 저예요. 하지만 육신은 잠시 제가 사용하는 거죠.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육신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영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좀 폭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왔다라는 건요, 저희 영혼이 전생에서 어떤 과업이 있거나 현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과업이 있을 때 이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을 통해서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혼이 제 육신에 머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갈 때 내 육신을 잘 관리하면서 내 영혼이 맑을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를 존중해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린 것은 제가 정법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예, 많이 배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가 깊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잘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유튜브에 정법 강의를 치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치신다거나 영혼 이런 걸 치시면 강의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부 삼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일마다 남 탓을 하고 불평이나 화를 내는 것은 가장 나쁜 버릇이다. 아무도 그런 권리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았다는 걸 명심해라. 주위에 보면 남 탓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성질머리가 나빠서 남이 무슨 말만 하면 버럭 하고 화까지 냅니다. 매우 나쁜 버릇이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 화가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상사와 직원이 있으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화를 내거나 불평할 권리를 대자연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회적 범죄가 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일 뿐 남을 해칠 그 어떤 권한도 대자연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았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으면 사회법으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법이 곧 대자연의 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을 많이 하죠. 너 때문에, 그쵸? 뭐뭐 때문에. 이거를 당신 덕분에로 고쳐야 되는데, 그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당신 덕분에 이게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잘 뭐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 얼마나 좋아요. 너 때문이야. 여러분 때문이야. 그렇죠. 남 탓하는 건 그렇게 듣기 좋진 않네요. 남 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남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함인가요? 그래요. 그거는 또 내가 보는 시각일 수도 있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모르는 건데, 그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상대방을 이해 못 시키고 설득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을 내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한들 그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죠. 그러면 제가 실력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꿀 수 있는 건 제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예, 제 자신을 제가 바꿔야죠. 그죠? 뭐, 그렇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제가 이해를 못 시키면, 제가 실력이 부족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제가 제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하루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감사합니다.